오늘 강의는 송배전공학 16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로 따지면 8장 안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도에서도 과도 안정도, 등면적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4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 115회 4교시로 출제되었던 문제죠.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해석에서 다음을 설명하라. 2회선 중에 하나의 회선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죠. 일정 시간 후에 고장난 1회선이 차단되었을 경우에 등면적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등면적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그랬을 때 임계 고장 제거 시간 또는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위상각을 알면 위상각을 뭘로? 시간으로 다시 변환시킬 수가 있죠. 적분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115회 4교시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전력계통공학에서 예제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일기 무한대모선 계통에서 2호선의 A발전소 부근에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A발전소 부근에서 단락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계고장 제거 위상각을 구하라. 단 발전기의 제동효과는 무시하고 내부전압과 무한대모선의 전압은 1pho로 일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3장 단락 사고 났을 때 임계고장 제거 위상각 도대체 몇 도에 몇 초에 제거를 하면 이 계통은 안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는 상당히 고난이도죠.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고 또 이쪽에 뭐도 있습니까? 제동계수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동계수도 정확한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풀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것도 역시 예상 문제입니다. 발전기 운동 방정식, 그죠? 동류 방정식을 유도하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 한 정도 하고, 두 번째는 뭘로 했습니까? 토크, 그렇죠? 전동기에 가해줘야 될 토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래서 그 토크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써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송전하고 있는데 성간 단락 고장이 일어났을 때 고장 직후, 그죠? 고장 직후의 송전 전력은 고장 전의 정상적인 송전 전력에 비해 얼마로 줄어들겠느냐. 당연하죠. 단락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전 전력이 확 줄죠. 전달 임피던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과 고장 후를 비교해서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죠. 역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 무조건 내죠. 이 정도는 풀어낼 줄 알아야 기술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115회 4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강생들께서 잘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입니다. 2회선 중 1회선으로 고장 시에 일정 시간 후 고장 1회선을 차단했고, 등면적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범예를 잘 적어 놓으셨죠? A는 정상 운전 시 전력 상측각 곡선이 되겠고, B는 책하고는 약간 순서는 다르긴 하지만 고장 1회선 차단 후 그래프다. C는 고장 시, 그죠? 고장 중의 그래프다. 이런 말이고, PI는 발전기로 들어오는 기계적 입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상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 입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요거까지 다 명기해주면 더 좋겠죠? 발전기로 들어오는 기계적 입력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피저로, 발전기 출력이라고 했는데, 피저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곡선에 대한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요 그림으로 놓고 봅시다. 1번. 정상 상태에서 A점으로 운전 중에 1회선 고장 시,
운전점이 B로 이동한다. 그렇죠? 요게 정상 상태의 곡선인데 고장이 나면 여기 그죠? 세타 제로에서 운전하다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요 B점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B점. 자, 이 B점으로 내려오면 기계적 입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기적 출력이 감소하니까 델타 P가 늘어나죠. 즉 기계적 입력 100을 받았는데 전기적 출력 50밖에 내지 않으니까 50이 남죠. 50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얘는 발전기는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성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관성을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쭉 위상이 늘어나게 되죠. 위상이 늘어나서 어디 지점에, 예를 들면 세타 완 지점에 여기서 고장상을 차단했습니다. 고장상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곡선이 이제 다시 B 곡선으로 이동을 하겠죠. 운전점이 C에서 D로 옮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D로 옮겨졌습니다. D로 옮겨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기적 출력이 기계적 입력보다, 그죠? 기계적 입력보다 전기적 출력이 더 크죠?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100을 받았는데, 기계적 입력 100을 받았는데, 부하에서 요구하는 게 150을 요구하니까 150을 줘야 되겠죠? 발전기 줍니다. 어떻게? 자기의 관성 에너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성 에너지, 즉 회전체에 관성을 주니까 자기 회전체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회전체의 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회전력이 떨어지면서 위상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 바로 이동하지 못하냐면 이 발전기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C 지점에서 탁 D 지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의 관성이 어떻게 돼?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관성이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쭉 위상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늘어난 이 끝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복원력이 작용이 된다고 그랬죠? 복원력이 작용돼서 얼로 요 지점으로, 그죠? 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등면적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때의 요기 면적, 그죠? 요 면적 PI하고 C 곡선과의 세타 0부터 세타 1까지의 면적과, 그 다음에 또 어디? 이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그죠?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요 면적, 그죠? B 곡선에서 뭐를? PI를 뺀 그 면적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될 때까지, 발전기는 관성력을 소모를 하게 되고, 또 두 개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정하다. 그런데 안정 한계점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정 한계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표현된 H점까지죠. H점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속력과 감속력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상차단을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1 다시에서 위상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속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속력이 가는데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면적이 같아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넘어오면 전기적 출력이 기계적 입력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작죠. 그러니까 기계적 입력이 더 많단 말이죠. 100을 받았는데 70밖에 주지 않으니까 30이 남죠. 남은 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전기의 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위상이 더 늘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죠? PI하고, 그다음 B 곡선이 만드는 요 점 안에서, 그 점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적이 서로 같아지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이 세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위상 제거, 고장 제거 위상각이다. 그죠?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계통은 불안정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죠. 자, 아까처럼 이제 A에서 B로 이동하면 그때 기계적 입력이 많으므로 발전기 회전자는 가속하고 상차각 상승한다. 자, C점에서 고장 1호선 차단하게 되면 관성으로 D에서 E까지 운전점이 이동하다가 상차각이 줄어들고 운전 근처에서 감제 진동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I점이 여기 I점이 되어 있습니까? HI
예, 뭐, 어디 있겠죠. 예, 그죠? 운전점이 된다. 예, 요 I점, 여기 얘기하는 거군요. 요 I점이, 운전점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등면적법으로 이제 안정도를 이제 판별을 하려면, 그렇죠? 판별하려면, 1회선 차단 시 운전점이 세타-H를 넘지 않고, 그 조건에서 가속력과 감속력이 같게 되는 세타-1이 존재하고, 세타-1이 존재한다면 안정하다. 이런 얘기고. 그때 세타를 어떻게 돼요? 그때 세타를 회전체 동일방정식을 넣어서 그 다음에 t로 적분하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2번 답안지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지금 답안지 상부에 지금 자기가 써야 될 답안지에 뭐를 다 적어 놓으셨냐면 키워드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과도한 정도 모델을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장 중에 송전적이 얼마냐, 송전 전력이. 그럼 송전 전력을 알려고 하면 고장별 고장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자, 그걸 Y될 때 변환해서 등가 고장 전달 임피던스, 그 다음에 가속력과 감속력을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등면적법이 핵심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를, 전력 상측각 곡선을 그려야 된다라고는 본인 나름대로의 뭐예요? 키워드를 쫙 적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림도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 내용도 상당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고 또 답안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화면 정지화면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임계 고장제거 위상 제거 시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잘된 또 답안지는 이건 이제 25점으로 푸셨습니다. 25점으로 뭡니까 이제 여기도 뭐 전부 다 나름대로 키워드 비슷하게 다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2회선 중 한 설로 고장 시 일정 시간에 고장난 1회선 차단되었을 경우에 등면적법으로 안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통 모델 이렇게 그려 놓으셨고, 그 다음에 전력 상착 특성과 시간,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대로 잘 정리해 놓으셨죠? 그림을 잘 정리해 주셨고, A점은 정상 운전하고 있는 곳이다. 자, B점은 고장이 발생했다. 그래서 B점은 운전점이 내려오더라. 뭐 이런 얘기고, 거기에 해당되는, 뭡니까? 각 동기계들이죠? 발전기하고 모터에 대한, 그림도 잘 그려 놓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 고장에선 차단.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주셨죠.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어디까지, 아까 얘기했던 가속력과 감속력이 서로 같아지는 데까지, 위상이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면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력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감속력에 대한 면적, 이 두 부분이 서로 같아지는 시점이 두 개의 안정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계 고장 제어 위상각,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임계 고장 제거 시간을 얘기했으니까 차단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그렇죠? 가속력이 더 많아지면 이런 말이 되겠죠. 가속 면적이 감속 면적보다 클 때는 발전기는 가속 탈조되고, 이때의 차단 시간, 그죠? 가속력이 더 커지지 않는 차단 임계 시간, 그 임계 시간은 뭐라고 부르느냐? 임계 고장 제거 위상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이 정도 답안지도 아주 훌륭한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